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대체 오늘 우리 시장 왜 빠진 거야?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장 초반에는 기세가 좋게 출발했던 우리 지수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도 급등을 해줬고 미 국채 금리도 안정세에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 시장 대체 왜 흔들린 건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의 남자죠. 정수로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빠르게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정말 오늘 잘 나오셨어요. 사실 왜요? 위원님이 오전에 방송을 해주실 때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그랬죠.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시장이 좀 많이 밀리면서 대체 미국 시장도 좋았는데 간밤에 우리 시장 왜 밀린 건가요? 하고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대요.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제가 노란 톡방에다 뭐라 써놨냐면 이 시장은 밑장빼기다 이렇게 했는데 아, 밑장 빼기. 약간 이제 속임수 느낌이 좀 많이 좀 심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슈가 오늘서부터 내일, 그러니까 10일, 오늘 수요일, 11일, 목요일 이틀 동안의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쿠팡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리고 로블록스 메타버스에 대한 상장 이슈도 있고 그거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미국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내일은 30년물 입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내일은 또 옵션 만기입니다. 우리나라. 거기다가 이제 오늘 미국 하원 표결 붙이죠. 1조 9천억에 대한 경기 부양책.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은 약 2,100조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바로 사인해서 이제 뭘 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가봐야 좀 될 것 같고 일단 나스닥 선물은 괜찮은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분명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을 했으니까 네. 유럽 시장도 급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을 텐데 빠졌어요 결국은.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좀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장이 정말 빠질 거였다면 이 저점을 정말로 깨고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업종의 대표주들이 죽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LG 이노텍, 뭐 LG 화학,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은행주, 삼성증권, 뭐 현대제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다 뒤져봐도 죽지는 않고요. 다 박스권 내에서 빠질 수 있을 만큼만 흔들어 놓고 불안감만 주고 그러고 이제 시장은 마무리가 됐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시장을 좀 누르는 느낌으로 네.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내일에서 이 눌렀던 부분들은 다시 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이 죽을 거라면 벌써 어제와 오늘 아마 이렇게 봐주지 않고 그냥 밑으로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업종의 대형주, 뭐 은행주,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해운주 뭐 할 거 없이 완전히 그냥 계속 쭉쭉쭉쭉쭉쭉 폭락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를 않고 신기하게도 그냥 여기를 지켜줘요. 여기는 지켜주면서 뺄 수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기 내에서만 지금 박스권 저점만 지켜주면서 흔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빨리 요게 나와줘야 됩니다. 양봉에 대한 요 부분.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의 모양인데 요게 좀 빨리 나와줘야 돼요. 요 모양. 요 모양이 나와야지만 이제 하락세를 돌리는 그래서 5일선 탈환이라고 그러죠. 5일선을 안착을 하고 그리고 두 양봉으로 받쳐주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이런 나스닥의 모양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우존스는 뭐 사상 최고치 신고가니까 뭐 딱히 그게 부러울 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 저렇지 않은데 자, 유럽 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말 안 듣고 있지만
뭐 얘네들도 뭐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빠지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반등세를 좀 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시장만 조금 지금 오늘 조금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옵션 만기가 끝나면 우상향으로 분명히 돌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에서 빠졌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어차피 빠진 부분들은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업종적으로 죄다 빠지는 게 아니고 소비주들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소비주들 그래서 뭐 백화점들 오늘도 네. 그거에 대한 이슈를 또 다룰 텐데 커봐요. 백화점 관련주들, 유통주 관련주들, 음식업종이라든지 이쪽 애들 소비주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쪽을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시장에서 이게 화두가 돼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빠져도 가는 애들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죽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가 움직여주는 피가 돌고 있는 순환하고 있는 그러면 그러니까 주도주가 사실 IT이긴 하지만 지금 주도주가 잠깐 쉬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차기 주도주로서 소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부분들을 봐서는 시장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비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시장 내일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멘탈 잘 잡으시고 반등 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050하고 3,100선 요걸 빨리 이제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3,050을 회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한시름을 좀 놓을 수 있을 거고 3,100을 안착을 하면 그때는 종목들이 상당수 많이 튈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면 늦을까요, 위원님? 3,050만 와도 매수를 좀 강하게 좀 들어갈 필요는 있고 3,100을 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10에서 많게는 20% 튀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50과 3,100선을 안착을 해주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 내지는 손절은 하지 말자. 뭐 지켜보자는 얘기는 손절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자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힘든 장이 전강후약 장이잖아요. 장 초반에 정말 살아나는 듯 보였다가 이렇게 뒤로 갈수록 고꾸라지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불안한 심리가 커져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주 찾기 전까지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 뒤에도 이런 장 속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내마녀의 달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종목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서 버텨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혼자서 버티는 것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데이 이슈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두 가지 이슈는요. 역시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입니다. 네이버와 이마트 협업에 착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커머스 판도가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이마트가 손을 잡으면 다른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소비주들 심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유통주 공략 타이밍이 언제인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오늘 사실 두 이슈가 네.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관련돼서 이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오늘 이 장 속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네이버와 이마트의 협약.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CJ와도 손을 잡은 전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있죠. 네,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정말 약간 무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이슈로 주가도 많은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이 이슈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공룡 기업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매각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이베이 같은 경우에 매각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을 좀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제 쿠팡뿐만 아니라 이제 상장을 하죠. 그래서 쿠팡 이후에서 이제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로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걸 대비를 해서 이제 덩치를 키우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손을 잡으면서 서로의 강점들을 이제 모아가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갈 거였는데 그동안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혼자 해먹어도 됐거든요. 네. 예, 그동안 혼자 해먹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누가 빨리 이제 손을 잡고 이 시장을 섬점할 것이냐 이런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볼 때에서는 이마트와 지금 네이버의 그 손잡는 부분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안 그래도 그렇게 기사들도 그렇게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들은 지금 온라인 쪽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심지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여쭤봤는데 네. 제일 많이 쓰시는 그 온라인 쇼핑 네. 어디시라고요? 저도 이게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의 힘을 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포인트를 긁어서 많이 쇼핑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마트까지 더해지면 그렇죠. 이제 그 물류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마트의 강점을 이제 더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네이버 쇼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유는 요즘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비교하면서 찾는 게 조금 힘드세요. 그쵸. 그런데 어른분들은 좀 그게 힘들어도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만 따다닥 찾으면 그 1,000원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 거기를 통해서 이게 거기에 이제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검색하면 바로 가격들이 어디 어느 쇼핑, 어느 백화점, 어느 제품, 어느 할인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또 들어가면 할인이 또 됩니다. 그냥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그냥 구매를 하게 되면 180만 원짜리가 140만 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서치만 잘하면요. 그렇죠. 서치만 잘하게 되면 그래서 서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할인.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할인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신기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멤버십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십 가입을 하면 그러면은 또 그게 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플랫폼에 또 강자라는 얘기예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그쪽이 강합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쇼핑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이 엄청 많이 돼요. 거기다 할인도 되고 또 뭐가 되냐면 거기에서 또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거 맞아요. 현금처럼 쓰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 좀 지금 발이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 10만 원만 쓰면은 한 10만 원 정도에 한 5천 원에서 많게는 뭐 8천 원까지도 이게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걸 또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포인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데서도 쫓아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네이버와 지금 이마트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점유율이 16.6%,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가장 높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쿠팡으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쿠팡이 지금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상장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또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덩치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지금 매각으로 나와 있는 이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에 대해서 게 되면 더 커져 버리게 되면 네이버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조금 힘을 잃거나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네이버를 또 따라잡을 수 있는 또 그런 뭐 신기한 것들이 또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네이버가 또 이마트와 손잡지를 않고 뭐 다른 쪽에 손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마트가 다른 쪽과 손잡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쿠팡과 손잡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쪽과 손잡아 버리게 되면 네이버는 혼자 가지고는 이 싸움을 이겨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번에 이 합작이 네. 굉장히 좀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 또 주가의 아마 흐름도 저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소비에 대한 우리 좀 이따가도 이제 백화점에 대해서 이제 유통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풀려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라는 부분들이 다시 그 숫자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좋아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하면 과거에서는 이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쓰는 사람만 썼어요. 그렇죠. 지문인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이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인터넷은 이제 귀찮거나 아니면은 어려우니까 이제 접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QR코드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쇼핑 TV에 보면은 온라인 쇼핑 막 무슨 제품 나오면 거기 QR코드 이렇게 사진 이렇게 대라 그러잖아. 딱 되면 사이트가 바로 들어가지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서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 막 이렇게 막 물건 무슨 떡갈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무슨 뭐 전자제품이 나오든 아니면
무슨 쇼핑, 무슨 옷이 나오든 그런 거 사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저희 어머니도 다 전화번호로 다 눌러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지문 인식도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셨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그리고 QR 코드를 가지고 또 이제 들어가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들 그게 되셔가지고 온라인이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죠. 앞으로는 더더욱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 커졌지 그쵸.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두 회사가 오늘 네이버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대 지분을 좀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이렇게 힘을 키워가면 경쟁사로 꼽히는 카카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네이버보다 더 뛰었어요, 위원님? 카카오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카카오 쪽에서 물건을 사거나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선물하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들 결제를 하시잖아요. 선물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런가요? 저만 많이 하나요? 아니, 받진 않고 하기만 해요. 저만 하더라도 네이버 쇼핑을 한 달에 그래도 2번, 3번, 많게는 10번도 쓰거든요. 네. 근데 선물하기를 10번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차이에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카카오에 대해서 뭐 그런 이제 플랫폼을 붙여놓고 네. 그런 이커머스 기능에 대해서 뭐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네네. 카카오는 그거 말고도 많은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다각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인터넷 은행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인공지능 사업도 좀 잘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이슈는 이제 네이버와 이제 이마트니까 CJ랑도 또 유통 그렇죠. 분류를, CJ도 네. 유통을 이미 벌써 네이버와 이제 협업을 한 상태라고 이미 벌써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유통 부분을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하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주가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말 좀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가 여기서 그거를 통해서 계속 폭등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켜주는 흐름이 좀 강할 것 같고 반면에 이마트 같은 경우들은 이마트는 제가 작년에서도 바닥에 했을 때 매수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침에 표적 종목으로 바닥에 했을 때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왜 추천했었냐면은 신세계 쪽에 이마트잖아요. 그러면 일단 망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그때 당시 모든 다 악재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그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실적이 더 악화가 될 거다, 안 좋다, 내지는 요즘 뭐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데 뭐 이쪽이 되겠느냐 뭐 이런 소리부터 해서 네. 별로 안 좋은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근데 그때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가 보니까 지금 최바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당시 이제 10만 원, 10만 5천 원 요때 부근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서 지금 한 70%, 80%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여전히 쭉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함께 앞으로의 온라인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둘이서 협업을 하겠다. 그러니 주가는 이마트 기준으로 이거는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주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가는 폭이 뭐 설마 네이버가 거기에서 100%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얘는 100%는 몰라도 여기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얘기들 좀 많이 들 텐데 지금 이쪽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1년 새에 벌써 거래액이 2배 이상이 지금 급증이 돼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선식품이라든지 당일 배송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뭐 최근에 당근마켓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핫하고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그거를 놓치겠습니까? 대기업들은 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얄밉기도 한데 돈이 된다라 그러면 걔네들은 돈을 쏴 붙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게 돈이 된다라 한다라 그러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그냥 사겠다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이제 그 IT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당근마켓에 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똑같은 플랫폼을 같이 붙이는데 벌써 돈과 금액의 차이. 여러분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조그만 마켓과 큰 이마트와 왜 경쟁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더욱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기업들, 그러니까 재벌 그룹들이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뭘 한다라 그러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붙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쪽 사업을 장악을 하는 그런 힘들을 여태까지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신선마켓 요것도 지금 아마 지각 변동을 통해서 앞으로 아마 이 대기업들도 신선마켓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마 그쪽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근 마켓이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잘 되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돈 버는 게 뭐 배 아픈 건 아니겠지만 저게 돈이 된다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물류가 파파파박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약하니까 물량으로 빨리 뭐 여기저기 뭐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들 많으니까 그렇죠. 직장인들도 많고 그런 쪽에다가 이제 아침에 신선식품도 이렇게 배달하려면 CJ 대한통운 거기 CJ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SSG 그렇죠. 쏙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 있는 그런 물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커질 그런 이제 음식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 그러면은 뭐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좋고 이마트는 주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 효과, 탄력 효과를 좀 받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굶주려 있는 네이버와 그리고 이마트, 주가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유통주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오늘 봤던 이 이슈에서도 코스피가 이렇게 3,000선 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힘든 와중에도 외국인들과 기관은 유통주를 샀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주를 아직 포트에 갖고 있지 않거나 하신 분들은 유통주 언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뭐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유통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미 벌써 이 얘기한 지가 3주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도 유통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죠. 유통주 대놓고 도전이 그러면서 무슨 백화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서 현대백화점 사야 된다고 네. 좋아하는 백화점이 있으면 사라. 그렇죠. 백화점을 사라는 게 아니고 백화점의 그렇죠. 주식을 사라고. 네. 백화점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백화점 그렇죠. 살 수 없으니까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현대백화점 해주셨는데. 하나만 써도. 네, 이런 어쨌든. 고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민 안 하는데.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위축됐었던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관점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볼까요, 의원님?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화점 관련주들이 움직인 게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이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기억에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여러분들 여기 기억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폭락하고 반등을 줬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억이 없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신세계로 가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들은 중간에 2017년도에 이렇게 폭등을 나왔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신세계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2017년도에는 제약주가 폭등했던 장입니다. 얼마나 폭등했냐면 1000%가 갔어요. 많이 간 애들은 1000%를 넘게 갔고요. 1000% 간 애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적게 간 애들도 300%에서 500%는 갔던 장이 바로 2017년도에 제약주 폭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약주들이 뭐 심심하게 그냥 정말 못 간 애들, 정말 완전 덜 떨어진 애들이 150% 정도 갔고요. 그냥 대충 그냥 제약주라 그러면 바닥에 300% 가고 막 1000%씩 가니까 이때 당시 신세계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 요거를 딱 따져보면 160% 이게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름에 제약제만 나오면 막 급등을 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제약주가 여러분들은 왼수가 됐지만 이때 당시는 제약주가 참 많이 갔었던. 자,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백화점이 갔다라는 기억이 10년 동안에 거의 없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백화점이 또 왜 기억이 없냐면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기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 그때는 SK하이닉스가 별로 안 갔을 거예요. 네. 그때에서는 이제 그런 IT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주들 얘네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현대중공업 그렇죠. 그때 조선주 많이 갔었고 그때는 OCI도 좀 많이 갔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완전 왼수가 됐죠 또. 네. 그래서 바닥에 있던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백화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왜냐면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증권주들이 엄청 많이 갔거든요. 2008년도, 2007년도 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맞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른 업종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올라갔다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유통주들, 백화점들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10년, 15년 동안에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부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백화점도 따져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만에 이제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에 있는 대표주들은 대략 10년의 큰 사이클을 잡고
길면은 10년의 큰 사이클 잡고 대바닥을 치고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한 1년, 2년 동안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업종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를 좀 살펴보면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백화점들 잘 봐야 된다, 유통주도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이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계절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고 더 이상 늘어나질 않고 치료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는 기대감과 예방 백신이 먹힌다라는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 이렇게 말씀만 그 얘기는 지금 거의 이제 4주 정도 됐을 거예요. 4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이제 기사에 보면 이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제 국내 소비는 빠른 회복세에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3월 첫째 주말 백화점 3사의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이미 회복이 되고 있고 그 백신의 접종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제 봄을 또 만끽을 하고 그래서 경계감도 어느 정도 늦추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매출들이 지난해에 비해도 한 2배 정도가 올랐대요. 그래서 3월 아까 전에 첫째 주말 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뭐 30, 80% 이상이라 그러는데 지난해 3, 4의 매출은 2배 정도 지금 매출이 크게 올랐다라는 기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하나금융투자 어떤 연구원이 얘기하기를 1분기 이번 1분기 백화점의 영업이익은요. 4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아마 300%에서 1000%까지의 증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기사에 내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쪽에 대해서 지금 소비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사고 있어요. 아까 도지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보면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를 각각 259억, 133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롯데쇼핑도 114억을 순매수를 하고 호텔신라도 31억 등을 샀다. 누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최근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삽니다. 그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를 계속 팔아대고 있는데 뭔가는 사요. 그 걔네들이 뭘 살까? 아니 우리 날씨 안 좋게 보면서 팔면서 왜 저걸 살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업황을 바꿔서 소비주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차트를 또 봐줘야 되겠죠? 자 롯데쇼핑. 자 주가를 차트를 딱 보니까 바닥에서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차트는 완전 바닥. 과거에 여러분들 이 이슈 같은 경우들은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들은 너네들 일본 기업이냐 뭐 그러면서 막 그때 한때 막 그 문매를 맞았었던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이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다 친인척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을 거다. 어쨌든 간에 바닥을 치고 가게 되면 나중에는 원래 자리로 다 올라오게 될 거니 이런 만약에 종목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 올라갈 거다. 물론 추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는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때 다시 이 전저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쭉 빠지고 지금 그 자리를 회복을 하고 이거 계속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열심히 사고 있네요. 그렇죠? 외국인도 사지만 지금 기관들도 사고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바열 패턴으로 지금 롯데쇼핑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신세계 보다가 지나갔는데 자, 신세계도 굉장히 강하죠.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 사고 있고 그래서 얘도 바닥에서 정배열 패턴으로 굉장히 강하게 위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무슨 뭐 신고점으로 가는 것처럼 이쪽 애들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을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살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왜 안 나갈까요? 글쎄요. 이렇게 좋은 거 알아도 막상 사야 된다고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건데 자 뭐 예를 들어서 때문일까요? 제가 제약주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뭐 제약주에 뭐 제일바이오도 있고 일양약품도 있을 텐데 자 제일바이오를 보게 되면요 차트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최근에 빠진 게 대략 한 40% 정도 빠졌을 거예요. 40%가 넘을걸요. 근데 30% 정도 그리고 일양약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손실이 한 3개월, 4개월 동안의 손실이
제약주 쪽에서는 50%, 60%. 그러니까 손실이 50%, 60%의 내를 손절을 하고 신세계처럼 바닥에서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바닥에서만 한 20%, 24% 되거든요. 네. 마이너스 60%를 손절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손실이 많은 거를 잘라다가 올라간 거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저 같아도 그렇게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교체라는 건 같은 폭으로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신세계도 마이너스 60% 빠졌는데 일양약품도 마이너스 60% 빠졌다. 그러면 교체하면 되죠. 반대로 신세계는 마이너스 80% 완전 박살났는데 일양약품은 마이너스 50%다. 그러면 30%덜 박살났죠. 그럼 덜 빠진 일양약품을 손절을 하고 더 많이 빠진 신세계를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비 60%를 넘게 빠진 일양약품을 잘라다가 신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이 세력들은요. 이런 방법들을 여태까지 써왔어요. 쭉 써왔고 지금까지 차별화를 주면서 이 방법을 써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주를 손절을 해서 유통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얘네들이 더욱더 잘합니다. 손절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만약에 제약주를 물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쪽에 물려있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손절을 합니까? 어쨌든 버텨서 살려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벌써 차별화로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는 이런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약주를 손절을 해서 유통주로 들어간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꺾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라도 유통주들이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이미 벌써 이 격차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일로 못 넘어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들 대놓고 그냥 사고 뛰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다.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뭘 했으면 좋겠느냐라 물어본다라 그러면 이미 벌써 저쪽에 많이 빠져 있는 제약주들은 이미 벌써 그쪽 골물대로 골맞기 때문에 거기는 또 반등 줬다가 또 지저분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죠. 이쪽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쪽 애들을 사야 돼요. 이쪽 애들을.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아까 잠깐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네. 소비에 대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업종,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업종, 유통, 백화점 등등등등 해갖고 이게 이제 순환하게 되면 나중에는 카지노도 가고 엔터주, 영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이쪽으로 해서 결국 이쪽이 또 살아나면 IT가 또 갑니다. 왜냐면 소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 소비주들을 포함을 해서 이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쪽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 소비주들은 지금 실적들이 아마 좋게 올해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는데 한번 잘 이슈적으로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두 가지 모두 좀 공통점이 있는 이슈였습니다. 유통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투데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좀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들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 움직였는데 저는 특히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들이 좀 반등을 주길래 주도주가 현재 좀 부재한 상황이었잖아요. 2차 전지 다시 주도주로 좀 올라올 수 있을지도 궁금했는데 여기에 이제 쓰여 있길래 네. 2차 전지 먼저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님?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그러신가요? 해서. 네. 일단 테슬라 주가가 어제 20%를 급등을 했죠. 그랬죠. 그게 이제 급등한 이유가 뭐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이유보다는 그 기술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이 박살이 났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낙폭과대 인식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좋은 종목들이 싸졌다. 싸졌기 때문에 기술주들을 여기에서 주워 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발 매수세,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오늘 2차 전지 관료주들 움직이다가 말았거든요. 네. 움직이다 말았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아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라서 변동성이 좀 심한데 한번 차트 한번 종목을 보면서 이슈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LG화학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자, 2차 전지 LG화학. 자, 과거 같았다면 굉장히 세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아마 이쯤이었다면 폭등을 했겠죠. 네. 그리고 조정을 받아도 또 폭등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폭등을 하고 폭등을 하고 폭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좀 많이 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어때요?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영향이 조금 컸던 것 같고 주도주의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실상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번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5월 달 공매도 있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주게 되면 종목들을 잘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LG화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 들어 올려주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따라붙게끔 아마 위로 땡겨 올리면서 다시 100만 원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서 좋아라 해가지고 100만 원에 쫓아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이거를 한번 세게 한번 흔들어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선 진짜로 못 버텨요. 근데 그 흐름들이 올해에서는 분명히 한 번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를 알면 제가 신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5월 공매도 전에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나가더라도 9월 달 전후로 해서 8, 9, 그러니까 3분기 정도 거기에서 시장을 한번 강하게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높이 떠 있는 종목들 이게 강한 종목들 있죠. 주도주잖아요. 그렇죠? 이 주도주 싸게 사면 좋잖아요. 뭐하러 비싸게 사줘요. 나중에 그러니까 신규 매수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9월 달이 됐든 8월 달이 됐든 10월 달이 됐든 아니면 5월 달 공매도 전이 됐든 시장을 한번 폭락시켜 버리게 되면 싸게 40만 원을 주우세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종목이 40만 원에 들어오면 40만 원에서 80만 원 나오면 100% 수익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로 해서 이게 폭락이 나오는 거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지금 바닥에서 30만 원, 40만 원에서 안 사신 분들이 지금 100만 원대 물리고 90만 원에 물리고 한 사람들한테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 걸지 말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하시냐. 이번에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셔라.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120만 원, 130만 원 가면 얘 말고도 살 수 있는 IT 부품주, 2차 전지주들 살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면 여러분들 무슨 주식이 무슨 걱정입니까?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시장 요만큼 빠진다고 지금 이제 기껏해야 이제 2덜 빠진다고 요거 빠진다고 지금 제약주들 마이너스 60% 떨어지고 있고 IT주도 고점 대비 30-40% 빠지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이번에 들어주면.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번 타이밍에 만약에 3월 달 요 타이밍에서 많이 한번 들어주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해주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삼진 LED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쭉 올라갔죠. 안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상담을 해줬어요. 이거 방송은 아니고 회원분이 물어보길래 네. 이거 그냥 여기서 고점에 있을 때 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잘 팔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장이기 때문에 들어 올리면 수익 날 때 파는 게 장땡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쭉 올라오면 팔아주는. 그래서 지금 삼진 LED로 이제 올라왔다가 쭉 밀렸는데 뭐 내용을 안에 찾아보면 다 좋은 얘기들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늘 시장이 밀려서 다 밀려버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 영화테크 이것도 마찬가지 들어줬다가 쭉 다시 밀렸죠. 다시 마찬가지 들어주게 되면 이것도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뭐 영화테크도 마찬가지 지금 뭐 현대 아이오닉 이쪽에 뭐 탑재가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파워 아울렛 뭐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면 상한가를 가야죠. 왜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다른 얘기.
호재냐 아니냐 악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시장이 중요한 건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시장의 흐름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 있게 심하니까 많이 지금 만약에 2차 전지주들을 많이 물려 있다면 고점에서 물려 있다면 이번 타이밍에 들어주면 아직 바닥을 치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다시 지수가 3,100 회복, 아까 말씀드렸죠. 3,100 정도 회복을 하면 종목들이 많이 살아날 겁니다. 3,100, 다시 뭐 잘 가면 3,200 혹은 3,300도 뭐 꿈의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돌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물려 있다가 수익으로 바뀌었다면 잘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위원님? 자, 내일자 움직일 업종들은요. 아까 전에 뭐 비슷하게 많이 말씀드렸고 3주째, 4주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소비주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그다음에 유통, 음식, 카지노, 여행, 화장품, 영화, 엔터. 이 외에서도 소비주들 제가 빼먹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쪽 애들이 그동안 억눌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종목들이 이제 백신, 치료 백신, 예방 백신을 통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했고 날씨가 따뜻하면 원래 사람의 체온이 그러니까 기온이 1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30%인가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이 원래 잘 바뀌질 않는데 이게 날씨가 추우면은 이게 사람의 체온이 잠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이 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만약에 잠깐 여러분들이 옷을 잠깐 얇게 입고 잠깐 밖에 뭐 마트 갔다 오게 되면 감기를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겨울철에서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름철에서는 덥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감기 들면은 이제 사우나 가면은 이제 그 감기가 낫는 경우들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다면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면역력이 많이 올라오는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맞춰가지고 코로나는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사라질 거고 그다음에 그 백신 있죠. 여권 백신 여권.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들은 얘네들은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은 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얘네들은 그 관광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광업으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백신 여건에 대해서 하기를 원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그 시노팩이라든지 뭐 중국 백신도 이거를 이제 그 좀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여건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여건을 받으면은 이걸 몇 개월 동안 유지를 해줄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여건이 아니면 여건 말고도 그냥 인증서 같은 뭐 이런 부분들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분명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대국들이 다 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게 된다라 그러면은 관련된 소비주 관련주들, 그렇죠? 영화, 카지노, 여행, 뭐 항공주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다 움직일 것 같아서 잘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IT. 결국은 이런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관련된 뭐 철강 업종이라든지 뭐 등등등 다 움직이겠지만 IT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소비 심리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 또 이 돈을 갖다가 또 컴퓨터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하기 때문에 IT주들도 낙폭과되기 때문에 이쪽도 내일 좀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베스트 스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소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 베스트 스탁 종목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GKL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좀 많이들 아세요. 그리고 주식을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이 같은 카지노 관련주다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이제 인천 영종도 그러니까 인천공항 가다 보면 이제 파라다이스가 옆에 쭉 있거든요. 그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GKL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강남, 그다음에 강북, 그다음에 부산 이쪽에 GKL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분을 따져보게 되면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분을 좀 조사를 해보면 한국관광공사가 지분을 51%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조가 넘어가요. 현재 1조 484억이죠.
그래서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1,000억짜리 그런 가벼운 종목은 일단은 아닌 걸로, 그렇죠?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중형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서 GKL이 이거 차트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한번 봐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이게 일봉을 최대로 늘린 건데 과거 49,6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과거 한 3조 정도 했겠죠. 2조, 3조 정도 했다가 지금 빠졌는데 딱 보면은 하락 N자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마치 이마트가 이런 식으로 빠지듯이 빠질 만큼 빠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슈만 이제 딱 붙여주면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그동안에서는 그냥 조정 받았어요. 그냥 조정 받고 그냥 계속 억눌러 놨던 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완전히 그냥 초폭락으로 그냥 쭉 빠졌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작년서부터 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상쇄되는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 제가 그래서 아침 방송에도 자주 얘기하는 부분들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업종에 대한 섹터들이 과연 인구가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종말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인류 멸망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 여러분들 지구가 멸망을 하고 지금 인류가 종말될 거라 생각하고 주식합니까? 그럼 주식하지도 말아야 되고 당연히 주식도 사지 말아야 되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뻔하잖아요. 뻔하죠. 치료제가 나오든 예방 백신이 나오든 이 이슈는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라지는 그 동안에서 그 업종에 대한 종목이 망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억눌러 놨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GKL 같은 경우도 카지노 관련 쪽인데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금 겪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아예 장사를 못 하잖아요. 장사를 못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기 때문에 이쪽까지 빠진 건데 이제는 그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풀릴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백신 여건이 발급이 돼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을 그런 이제 증명서인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여행도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좀만 더 확인이 된다라 그러면야 뭐 얘네들은 그냥 날개 달리듯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애들이 최근에 수급들이 나쁘지를 않아요.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최근에서 보면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GKL도 그렇지만 파라다이스도 같은 맥락에서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소비주들, 유통주들, 그냥 카지노 관련주, 뭐 화장품 이쪽 종목들은 차트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고 빠져 있던 종목들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기는 이치가 아니고 이미 신고가로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그 업종의 대표주들 많이 올라가는 화학주들 마찬가지고 신고점으로 이쪽까지 다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이제 이쪽이 뒤바뀌는 거예요. 업황들이 바뀌고 있는 거고 그동안 억눌러놨던 소비주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라서 백화점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차트를 주봉 월봉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IT주들은 여기까지 다 떠 있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싹 다 이쪽으로 떠 있지만 삼성SDI도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쪽 종목들은 이제는 저는 놓아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워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주주가 한국관광공사가 51% 그리고 국민연금이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10%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주식을 계속 뭐 판다라 그러죠. 근데 얘네들이 안 팔아요. 잘 팔지를 않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사는 것들은 그래도 산다라는 느낌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쪽을 그동안 팔다가 최근에는 좀 매수를 좀 해주는 어제까지 사줬는데 오늘도 팔았네요. 근데 다시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주들 관련주들 이쪽 GK에 그다음에 강원랜드까지도 강원랜드요. 그렇죠. 강원랜드까지도 다 그쪽 관련주 쪽이니까 바닥에서 돌아올리는 정배열 패턴. 그러니까 바닥주예요, 결국은. 바닥에 돌아올리는 정배열 패턴. 이쪽에 있는 카지노 관련주 소비주들 백화점과 함께 결국 순환매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백화점, 음식업종, 그다음에 카지노, 화장품, 엔터주
등등등 이쪽 잘 보시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스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 GKL입니다. 제가 채팅창에 오타를 좀 냈더니 많은 분들이 득달같이 GKL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비주 포함해서 화장품, 유통주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 정말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